촌락의 형성과 변화 두 번째, 현대사회에서 촌락의 변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촌락, 변화 원인 찾아볼게요. 촌락의 변화 원인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촌의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향하게 되죠. 바로 이촌 향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도시로 갔겠죠. 그래서 청장년 인구의 감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촌락의 인구가 자꾸 도시로 가게 된 이유는, 촌락은 아무래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도시에 비해서 소득이 낮죠. 그리고 촌락에서는 농업 외에는 거의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결국에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가게 됐죠. 그리고 촌락 지역은 교육이나 의료나 또는 문화시설 같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교육 부문에서 또는 이제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도시로 많이 가게 되었죠.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촌락에 이런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냐면요. 우선 노동력이 부족해졌죠. 이런 노동력의 부족은 결국에는 영농의 기계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사람들이 이사를 할 때 결국에는 자기는 가지만 농경지는 남겨져 있죠. 근데 농사를 지어야 될 사람이 부족하니까 나라에서는 이 영농의 기계화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업 기계를 구입할 때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던가 보조를 해준다던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청장년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인구의 고령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혼 정년기에 남성의 성비가 불균형한데요. 자, 남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자, 이건 남초예요. 남자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이촌향도가 남자보다 더 많았던 거죠.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도시에서의 이 서비스업이 여성에게 취업이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은 대부분 이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게 되고 거기에 남겨진 남성들은 결혼할 여자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국제 결혼이 급증하게 되면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듯이 영농의 기계화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보다는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탐구 문제 볼게요. 오늘날 촌락의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라남도 구례 대표적인 농촌 지역이죠. 이 농촌 지역의 지금 인구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이걸 한번 보게 되면 우선 이 젊은 층의 인구가 노년층의 인구에 비해서 매우 적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이쪽이 여자고 이쪽이 남자인데 어디가 더 많아요? 남자가 더 많죠.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남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남초고요. 성비가 100 이상이 됩니다. 자, 성비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는 몇 명이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보다 많으니까 100 이상이 되겠죠. 자, 그런데 노년으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여자가 훨씬 더 남자보다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이것은 여성의 평균 연령이 더 길다 보니까 노년이 되게 되면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노년에서는 여초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비는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전체적인 전라남도 구례군의 인구를 한번 볼게요. 자, 2010년으로 가면서 인구는 줄어드는데요. 전체적인 성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100 이하로 내려왔죠. 결국에는 노년층이 청장년층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노년층의 성비가 이 구례군 인구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자료 1을 보고 구례군 인구 피라미드 유형과 특징을 말해볼까요?
자, 전라남도 구례군의 인구 피라미드는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표주박형이라고 합니다. 자, 표주박형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바로 청장년의 인구가 노년에 비해서 더 적다는 거예요. 노년 인구가 청장년 인구보다 더 많은 형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위가 불룩하고 허리가 잘록한 이런 부분을 표주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표주박은 결국에는 청장년이 적고 노년층이 많다는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선생님이 결혼 정년기의 인구라든가 노년층의 인구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죠. 자, 이와 같이 변하게 된 원인은요, 바로 1970년대 이후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무슨 현상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이촌 향도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고령화가 이루어지면서요, 여성의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성비는 100 이하로 낮아지게 됐죠. 자, 촌락의 이렇게 변하게 된다면 어떤 현상과 문제점이 나타나게 될까요? 자, 촌락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자, 첫 번째, 노동력이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가 이루어지면서, 자, 이렇게 된다면 특히 젊은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그렇죠? 교육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적어지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당연히 문화생활 부분에서도 문화 서비스 같은 부분도 굉장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영농의 기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협동노동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 보면요, 결혼 정년기의 남성의 성비가 불균형, 그러니까 결국엔 결혼할 여자가 없어지면서 어떻게 되나요?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되고, 자, 국제결혼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무슨 가정이 늘어나게 되겠어요?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게 되고, 그 자녀들의 교육과 사회 적응 문제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자, 두 번째로 촌락의 기능 및 경관 변화를 보겠습니다. 촌락은 옛날에 1차 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특히 여러분들 고아에도 있는데요, 농공단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촌에도 2차 공장을 이제 남는 토지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농업을 관광과 연결시키고 체험 관광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렇게 되면서 3차 산업 비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촌락은 예전처럼 초가집 짓고 불 떼면서 그렇게 살지 않죠. 도시와 생활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옥도 도시화되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일러를 사용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촌락은 요즘에는 거의 보기가 어렵죠.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요거 중요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오히려 농가당 경지 면적은 증가하는데요. 농가당 경지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면 농가 수분의 전체 농경지, 경지가 되는데요. 자, 전체 경지는 조금밖에 안 줄어듭니다. 도로가 생긴다든가 공장이 생긴다든가 그렇게 되지만 이 촌향도에 의해서 농가 수는 더 많이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서 오히려 농가당 경지 면적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영농 규모가 커지게 되죠. 자, 영농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업의 기계화와 그것을 따른 위탁 영농 방식 같은 것들, 그러니까 농업회사, 영농회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대규모 농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친환경 농업이 증가하고요. 농산물 가공업, 여러분들 농산물이 가공돼서 나오는 식품들 되게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지역 브랜드, 의성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마늘 이렇게 생각이 나죠. 자, 이런 지역 브랜드가 개발되게 되고요. 촌락 체험이나 여가 공간을 개발하면서 관광 산업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자, 특히 또 두 번째 보면요, 대도시 근처, 그러니까 서울이나 대구 근처에 있는 근교 촌락들은요, 오히려 청장년층이 많이 유입되면서 인구가 오히려 증가하게 되고요. 자, 그런 곳은 지가가 아주 높겠죠. 이런 지가가 높은 곳에서 1년에 농사 한 번 지으면 안 되겠죠. 바로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 재배를 하게 됩니다.
시설 재배를 하게 되면서 상업적 농업을 확대하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집약적인 도시 경관,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또는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시와 다를 바 없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농사 외에 다른 서비스업이나 회사를 다니는 겸업 농가, 여러 가지 일을 겸업하는 농가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농촌의 대응 한번 볼게요. 농촌은 이런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최근에 또 귀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서 그것들을 지원하게 되겠고요. 도시민들이 뭐 주말 농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요가 있다 보니까 농촌의 가옥들을 개선해서 이제 펜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죠. 그리고 촌락의 고유한 경관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옆에 밑에 보게 되면은 여러 변화하는 모습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 한번 확인학습 한번 정지시켜 놓고 한번 풀어볼까요? 촌락은 뒷산이 겨울에 찬바람을 막아주고 마을 앞에 하천은 경지 조성과 용수 확보에 유리하다. 어떤 촌락입니까? 바로 배산임수 촌락이죠. 자, 가옥이 한 곳에 밀집하여 분포하는 촌락으로 논농사가 발달한 지역이 형성되었던 촌락의 형태는 바로 뭐예요? 두 가지 형태가 있었죠? 네, 바로 집촌입니다. 자, 그리고 1970년대 이후 전통 촌락에서는 청장년층의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나타났다. 맞나요? 피라미드형인가요? 자, 허리가 잘록한 무슨 형입니까? 바로 표주박형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전통 촌락은 인구 감소로 농가당 경지 면적이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맞죠?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시와 촌락의 상호 의존과 도시 체계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학습하게 되겠습니다.